더 나왔나요? 8만 나와요. 아, 좋아요, 네, 좋아요. 다른 분들은 거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 호주에 계시다 그러잖아요. 2년 계셨으면 아니요. 2년이면 네, 근데 그게 잘하지 않아도 그 경험이 매우 큰 도움이 가장 영어가 제일 중요하고요. 진짜. 그리고 다른 거는 경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어쨌든 현지에서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땐 공부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뭐 이제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공부를 하실 그 계획을 이미 생각을 하셨다면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실 거고 제가 볼 때 영어가 가장 큰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N클래스 이제 저는 접수했어요. 네네. 그래서 접수하고 만약에 되면 이제 목표는 봄까지로 잡고 있고 봄 안에 되고 그 다음에 IELTS 준비해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영주권이 있고 예. 워홀 있잖아요. 예. 워홀 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캐나다가 35살 이내로 제가 이제 나이 30이 되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그래도 캐나다가 35살 이내로 워홀 비자를 준다고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들어가지고 네. 저는 워홀 비자를 처음에 갔다가 바꾸는 게 좋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영주권을 그 어디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주는 병원으로 가서 이제 네네. 그렇게 네. 출발을 하는 게 네네. 좋을지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워홀을 통해서 일단 들어가서 그럼 직장은 어떤 직장을 생각하시는지 워홀로 들어가서 병원이죠. 근데 워홀로 해서 간호사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가능. 왜냐면 일단 저 워크 비자가 있기 때문에 네. 다 가능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매니저랑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비자 같은 부분은 매니저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비자라든지 신문에 관한 거는 매니저들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통 매니저랑 소통을 하니까. 그거에 관해서 이분이 워크 비자인데 워크 비자도 받아주니? 막 이런 얘기했더니 글쎄 나는 그 면접을 볼 때 이 사람이 워크 비자인지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 자기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면접이 통과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졌을 때 아무래도 그 서류 같은 것들이 이제 그쪽 HR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아마 신분이라든지 아마 이제 그런 걸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워크 비자를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스폰을 해줘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비자 만료가 1, 2개월 내에 비자가 만료인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하시겠지만 비자가 만료인데 병원에다가 내가 지금 비자가 곧 있으면 만료인데 나 더 일하고 싶다. 그런데 뭐 비자 연장 혹은 영주권에 대한 거를 좀 해줄 수 있냐고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리스크는 있죠.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간호사 부족한 거지만 굳이 그런 수고스러움까지 해가면서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금 간호사가 이민을 가기에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쿼터라든지 뭐 점수라든지 현 상황.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민할 당시에는 다쳤었거든요. 간호사 안 받아. 이렇게. 근데 제가 이민 출국하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열려가지고 그때 막 부랴부랴 서류 넣고 막 해가지고 저는 원래 계획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퀘벡으로 가서 퀘벡은 브로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퀘벡으로 가서 이제 고기 써는 일 있잖아요. 부처 일을 학교를 한 하시려고 2년, 했어요? 그쵸. 네. 아 진짜요? 네, 2년 다니고 졸업해서 그걸로 일을 좀 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하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했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그 쿼터가 열리면서 그냥 간호사 신분으로 가족들 점수 다 이렇게 다 점수가 되니까 한번 넣어보자고 변호사가 얘기를 해서 진짜 운 좋았던 거. 그러면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에서 간호사 하셨는데 왜 거기서 그 간호사 말고 다른 일을 해보시려고 하세요? 아니 저는 일단 한국에서 일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인정해요. 저 어제까지 너무 스트레스받다. 일을 어떻게 지금 지금 캐나다 들어가려고 이런 공부 중이시고 저도 아니고 공부 중이시고 아마 일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뭐 간호사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직장 자체 걷어놓고
제가 더 픽업하고 그쵸. 이게 뭐 하는지 너무 피곤해요, 진짜. 진짜. 저는 진짜 이런 말 하면 사실 저 5만 장 다 떨어져가지고 나는 이래도 난 무조건 갈 거다.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그냥 뜨는 게 목적이고. 그 뜨는 게 목적이었어. 네, 무조건. 저도 사실 지금 영어 해도 알바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그럼 정신건강에 그냥 돈 조금 쓰면서 네네네, 맞아요. 그게 나아요. 공부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셔서 일하시다가 간호대나 이제 그쪽을 하시고 싶으시면 제일 좋은 건 할리팩스에서 간호대를 가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경력을 좀 쌓고 이주를 하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헬스에서 그걸 갖는 게 가장 빠른. 왜냐면 어쨌든 그 간호사 면허증은 캐나다 전역에서 다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헬리팩스에서 간호사를 일하고 있다가 알버타주로 내가 간호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알버타주 간호협회에다가 나 면허 바꾸고 싶다 이게 신청을 하면 그래 너 그러면 뭐 프랙티스는 얼마나 했냐 뭐 이런 거 사료를 달라고 해요. 온라인에 그런 게 다 잘 나와 있어요. 네. 신청을 하면 알버타주 면허를 줘요. 그냥 줘요. 그럼 나는 근데 그냥 할리팩스에서 최대한 떠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대학교를 다른 데로 하면 그러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어쨌든 본인의 이제 그 영어 성적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가면 거기서 본인이 잘하면 간호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렇게 경쟁률이 높진 않아요. 이게 예과 본과라는 게 4년제 중에 1년은 보통 그렇게 돼요. 공통으로 쌓여서 그쵸. 2학년, 3학년, 그쵸. 3년은 간호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3년이 간호인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좀 그런 식으로 돼요. 토론토 이쪽도 일단 전 대도시 너무 대도시는 싫은데 일단 토론토도 대도시인데 뭐 일단 처음에 갈 때는 그래도 밴쿠버는 좀 밴쿠버보단 토론토가 맞는 것 같고 그냥 여러 가지 그래도 토론토 알고 이쪽으로 있었어요. 한 번은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환자가 이제 막 되게 뭔가 좀 되게 수술 후 환자였는데 되게 아파하면서 쩔쩔거리고 막 그러길래 야 그럼 진통제랑 좀 달라 그래. 그리고 뭐 좀 더 달라 그래. 그랬더니 환자가 아니야 간호사들 귀찮게 하면 나 그 케어를 제대로 못 받을 거야. 이러는 거야 환자가. 캐나다에서요? 왜요? 간호사가 갑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간호사는 어쨌든 무료로 받고 공공으로라고 생각해서 약간 간호사를 그리고 약간 존중해주고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미국도 그러겠지만은 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거기서 그 사소한 거 만약에 설명을 못 들었어요. 맞아요. 내가 이 약을 주면서 설명을 제대로 만약에 못 해줘서 그거에 대해 컴플레인 걸 수도 있고 맞아요. 내가 영어 실력이 그만큼 갖춰지지 않으면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되게 조심스러워요. 다르네요. 성향이 다르네요. 네, 성향이 완전 맞아요. 힘들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일하기 싫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고 괜히 고소 한번 잘못 걸리면 그렇잖아요. 내 돈 나가 내 돈 나갈 내 수도 있고. 명예도 그렇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라이센스를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여러 가지를 다 방면서 안전도 그렇고 맞아요. 여러 가지. 강의편지잖아요. 주변에 동료들 중에 해외 가시는 분들 많은 거죠? 주변에 사람, 제 주변에 저희 병동에도 제 또래 그리고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도 다 앵클렉스 따고 준비한 그게 있어요. 어디 많이 가세요? 어디를 많이 직접 간 친구는 실제 사례는 없고요. 제 주변으로. 근데 이제 다 미국 간호사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1순위, 그다음에 2순위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생각하지만 캐나다 갈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캐나다 가실 수 있으시면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기에 뭐 여기민 많이 한다 뭐 이런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문직이 아닌 분들. 전문직이 아닌 분들은 보통 제가 볼 때 시간당 페이가 15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지 살기. 네, 월세 내기도 빠듯할 거고 결국에는 뭐 투잡을 떼야 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근데 전문직 같은 경우는 여기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간호사분이 여기민 한다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왜- 만족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말은. 정말 부르는 적 없는데.
부서는 중환자실 계속 하시는 네, 지금 심장내과 중환자실에 있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몇 명 편해요. 보세요? 한 사람? 1대1. 1대1이요? 1대1. 한 명. 진짜요? 한국에 있을 때, 안 그래도 이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영상으로 한번 준비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전 4명까지도 봤거든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보통 3명. 3명인데 이제 뭐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환자 3명. 뭐 예를 들면. 환자들이 위험하죠. 그런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와 진짜 그래요? 네. 그거를 모르는 건지 아는 건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내가 1대1이지만 많게는 2명까지 보는데 감사가 너무 없으면 그 2명도 이제 다음날 병동 갈 환자 2명. 나아진 사람들. 그냥 다 괜찮아. 나 혼자 그냥 인디펜던트하게 그냥 걸어다니는 사람들 2명. 아니면 이제 내가 한 명을 본다면 정말 어려운 케이스는 인공호흡기에 그 CRRT 그 심장 투석기 다는 거에 이거 벌룬 펌프라고 해가지고 제가 영상에 한번 올렸나? 아무튼 그 있어요. 네, 심장 이렇게 도와주는 기계. 그 정도지. 1대1이라고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 10년간 조영술 하잖아요. 네. 조영술 하면 24시간 동안은 그러니까 중환자실. 고위험 환자는 24시간 동안은 중환자실에 있어야 돼요. 그런 환자 1대1. 와 진짜 그러면 나 이거 말하기 되게 민망한데요. 안 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환자 한번 이제 근무하러 가잖아요. 환자 한번 쫙 가요. 이제 어세스 하고 이제 뭐 약 챙겨주고 하고 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해 일단 그때부터. 내거 공부하다가 좀 뭔가 좀 엉덩이가 모니터 아프면 달고 있으니까 네? 사실 모니터 달고 그럼요. 있으니까 엉덩이가 좀 아프면 잠깐 일어났다가 애들 이제 주변 동료분들한테 야 너 뭐 도와줄 거 있어? 도와줄 거 좀 어때? 다 괜찮대. 그래서 다시 또 앉아. 이제 인터넷에 키는 거예요. 인터넷 켜서 유튜브를 좀 보다가 지금 재미없어. 또 일어나가지고 매니저로 수다 떨다가 진짜 환자만 환자겠지만 와 그게 진짜 제가 좀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 정도로 일도 수월하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바쁠 땐 바쁘지만 그래도 왜 안 오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 심장 호흡기내과 병동에 다녔을 때는 원래 중환자실 가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병동으로 와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하루에 4~6명일 때도 있어요. 그걸 가야 돼요. 그러면 그냥 멘탈 터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진짜 일도 너무 많고요. 맞아요. 진짜 밥도 못 먹어요? 못 먹죠. 손도 못 씻어요. 진짜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 지금도 그렇게라서? 지금은 다른 데서 일하세요? 제가 근데 환타라고 아세요? 환타? 환타라고 그 환자한테 탄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근무할 때 환자들이 그러니까 저로 인해서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운이 만만해 보이면?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만만한 그러니까 환자가 멀쩡하던 환자도 이 사람만 근무하면 그냥 아파지는 거야, 갑자기. 근데 그 사람 제가 뭘 딱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존재만으로.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제가 환타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제가 뭘 할 때마다 바쁘시겠네요. 맨날 바쁘세요. 엄청 어제도 진짜 오늘은 랩이 하나밖에 없어 너무 좋잖아 했는데 갑자기 명동에서 내려오 그래 내가 이럴 과학적인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아니죠. 건 그냥 아니에요. 우연이죠, 우연. 우리끼리 하는 말이죠. 그냥 하는 말이 너랑 근무할 때 너무 바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랑 이래 막 이러지 마. 그래도 너 오늘 근무해 이러면서 있어요 캐나다. 있어요. 예. 그 금기어가 있어요. 금기어가 캐나다 같은 경우 진짜 오늘 진짜 콰이어트하다. 진짜 조용하다 오늘. 제가 어제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어제 그 말을 하다가 10분 뒤에 막 혼자 온다고 전화 어제 오고. 명동에서 내려오고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너무 오도도 제가 넣었거든요. 당직 선생님이 계시지만 저희는 그런 건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 피 오더도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있을 때도 있지만 다들 이제 간호사 한 명 한 명이 그들이 맡은 업무가 있고 그 사람이 맡은 업무를 해야지 내가 또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또 웃긴 게 내가 할 수 있거든요. 해주면 고맙죠. 근데 굳이 내가 안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네가 할 일이지. 난 그거 기다려 그냥. 나 의사가 그 다음에 오더를 내면 그제서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오래 일하고 또 눈치가 생기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할게. 그럼 환자한테 좋은 거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어때요? 파업 때문에. 아 근데 저는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요양병원 중환자실이라서 그거는 사실 못 느끼는데 그냥 환자들이 뭐 파업 때문에 뭐 안 온다 뭐 하다가 근데 저희 병동은 또 엄청 오던데요. 저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바쁘고 그리고 요새는 또 어디서 그런 환자들만 보는 건지 어디서 중증만 또 데려와가지고. 네. 한 듀티에 3명 돌아가시고 아이고야. 진짜 그래, 그래요. 요양병원이라. 근데 요양병원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인종은. 근데 이제 와 바빠 죽겠는데 맞아요. 오더 내고 있고. 그러면은 서울에서 일하시는 거세요, 지금? 아 지금 저는 구리에 살아요. 구리에 있는 요양병원에 있는데 저희 아내도 요양병원에서 1년 일했었거든요. 아. 오기 전에 잠깐 일했었는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거기는 모르겠어. 거기는 근데 또 일이 많다고 소문이 난 병원이긴 한데 그 대신 급여를 좀 쳐줘서 갔어요. 아, 급여를 좀 쳐.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저 오빠도 3개 잘리고 바빠서. 아니요 인력이 없어. 인력이 없어서. 지금 한 명 다음 달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근무 환경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오프가 잘린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리고 휴가가 잘린다? 물어는 볼 수 있죠, 매니저가. 아, 좀 부족한데 휴가 돈으로 줄 테니까 그냥 나올래? 아니, 나 싫은데? 그러면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냥 전혀 오프가 잘리는 거 전혀 없고, 그리고 근무가 이제 8시간 교대, 12시간 교대 이렇게 3교대, 2교대 선택할 수 있어요. 너무 좋다. 예, 그럼 이제 댓글 이제 다시는 거 보면 제가 뭐 나이트 근무를 못 하는데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일반 병동조차도 8시간 근무를 하면 데이랑 이브닝 그러니까 이브닝 근무가 3시부터 11시까지 거든요. 저녁 11시까지 딱 그것만 일하는 그 로테이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트 근무하기 싫은 사람들은 킵 근무. 힙이 뭐죠? 아 이브닝 킵, 뭐 데이 킵. 아, 그쵸.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브닝 근무만 하는 그 근무표가 있고, 데이랑 이브닝 근무만 하는 표가 있고, 데이, 이브닝, 나이트 하는 표가 있고, 너네들의 니즈와 라이프 밸런스에 맞춰서 원하는 걸 골라. 매니저랑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근무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근무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르는 거지. 근데 만약에 거기가 찼다. 그럼 어쩔 수 없어. 뭐 어쩔 수 없어. 자리 날 때까지. 자리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워라벨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딱 그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도 영상도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중의학을 공부할 수 있게 된 가능하게 됐던 것도 공부는 아침에 해야 되는데 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무 중에 나이트만 근무하는 게 또 있는 거죠. 나이트 12시간. 12시간 일을 하면 쉬는 날이 많아져요. 상대적으로 내가 하루에 많이 일하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2주에 며칠 일했냐면 5일 일했어요. 2주에 5일. 하루에 12시간. 나이트만요? 나이트만. 아 나이트 킵.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컴이 좀 적어서 중간중간에 하루 이틀씩 더 일을 하긴 했지만 본인이 혼자 살고 렌트비가 뭐 한 2,000불 정도 되면 그렇게 해서 한 달 일하면 한 제가 볼 때는 한 5,000불은 벌 것 같거든요. 4,000. 세후에 나이트 수당도. 나이트 수당도 받으니까 4,000에서 한 5,00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2주에 5일 일하면서 난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좀 즐기고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고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뭐 생활 패턴은 근데 2주에 5일 일해도 쉬는 날이 좀 많아도 이게 밤낮으로 확 바뀌진 않죠.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뭐 전 나이트 킵 전에 해봤거든요. 네. 저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고 그때 사실 저희 엄마가 아파가지고 그때 나이트 퇴근하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고 하니까 제가 잠을 못 주무셔. 그것도 그때도 중환자실에서 공부를 했었고 막 벤트 알람이 계속 머릿속에 인공호흡기 알람이 막 그리고 그러니까 면역력 떨어지고 불면증 생기고 이래서 맞아요. 지금은 나이트 안 하는 맞아요. 그런 경우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잘 맞는 사람은 또 나이트 킵해요. 계속. 저는 나이트가 좋진 않았거든요. 공부 때문에 그렇게 했지. 지금은 나이트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하면 그냥 하면
나이트 때 바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오더도 없지. 일단은 뭐 안티 들어가는 그 항생제 들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뭐 주사제나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손님만 일어나지 않으면 나이트 맞는 사람은 또 그게 맞아요. 맞는 사람은 또 그 나이트 저녁 근무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침 근무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바꾸기도 해요. 야, 너 내가 아침 근무 다 해줄 테니까 너 내 거 저녁 근무 다 해줘.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서 그거 자체가 또 병원에서 그걸 또 장려해요. 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 규율해. 그렇게 얘기해서 매니저랑 통해서 얘기해가지고 근무표 그렇게 해. 그렇게 되니까 너무 편하죠. 그런 부분은. 직장이 없이 공부만 하신 분들은 저는 아직은 못 봤어요. 아직 못 봤고 보통은 자녀들이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러는 거는 봤지만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부를 할 때 대학을 이제 말씀하셨어가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먼저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은 풀타임으로 잡았지만 내가 이제 이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매니저한테 이야기하고 동료들한테 이야기하면 근무 바꿔주는 것도 조금 이렇게 수월하게 바꿔줄 수 있고 어떤 케이스는 뭐 방학 동안에는 일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공부하고 방학 동안에 다시 내가 일했던 곳에 다시 가서 또 일하고 재취업이 아니라 네. 그냥 그렇게 해줘요. 네,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먼저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면 뭐 대출을 하긴 하셔야겠죠. 어쨌든 학생 신분이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학교를 생각을. 막 5일 내내 가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해도. 네. 5일 내내 가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좀 코스 이수를 방학 때 조금 더 해서 한 과목 정도를 방학 때 공부를 해서 좀 학기 중에 조금 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한국처럼 딱 정해진 그거에 정해진 날에 무조건 가야 되는 것도 아니라서 내가 공부를 조금 더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조금 그냥 느슨하게 뭐 5년, 6년 걸려서 하는 친구도 있고 그냥 타이트하게 딱 3년에 끝내는 애들도 있고 아예 딱 3년 안에 끝내요. 1, 2, 3. 코스 자체가 3년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지킨 애들이 있고 아니면 이걸 조금 더 늘려가지고 좀 그렇게 끝내는 근데 애들. 전 파트타임 같은 거 하면서 우리 영어도 조금 실제로 막 쓰는 그런 이것도 좀 늘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돈도 벌고. 맞아요. 일하시면은 메리트가 많아요. 일을 하시는 게 공부도 좋지만 일을 하시면 어쨌든 여러 가지 뭐 보험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혹시 캐나다 병원 단점 같은 거 있어요? 단점이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은 내가 환자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진료 대기 시간 이제 뭐 그런 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고관절 수술하는데 1년 반 기다려야 되고 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내가 직원으로서의 단점? 병원 밥 안 나온다? 병원 밥? 도시락 싸가야 되는 거? 근데 밑에 카페테리아가 있으니까 그냥 다 사 그래요? 먹고요. 밥 근데 다른 직업도 캐나다나 호주나 다 도시락을 싸가지 않아요. 맞아요. 밥을 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거의 다 그냥 싸. 한국과 비교했을 때 그쵸, 네. 한국은 완전 뭐 그쵸. 식판에다가 식판에다가 막 엄청 뷔페처럼. 맞아요. 근데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 단점은. 그쵸. 근데 여기는 먹을 수 있어요, 나름. 여기 그냥 계시면 돼요. 가끔 못 먹어요. 그런 것도 좋네요. 며칠 전에 네. 못 먹었지만. 근데 병원 생활이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체감이 되시려나? 그러니까 병원을 가려고 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출근하려고. 진짜 오늘 일하러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진짜 와. 그런 생각이 진짜 어떻게 안 들어요? 그냥 피곤해 그냥 좀 더 자고 싶다 정도는 있지만 일하러 가기 싫다 이런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든 뭐 때문에 스트레스든지 간에 그 요인이 뭐가 됐든 10년 동안요? 네. 10년 동안 진짜 짜증나 막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은 한국에서 지금 사시는 분들 외국 가시면은 되게 사람같이 막 일 잘한다고 사람같이 막 배우고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에서 그 힘들지만 속성 코스로 배우긴 좋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이제 실력, 스킬적인 스킬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도 나름의 한국 그 스킬의 자부심을 갖고 입사를 했는데, 좀 다른 분, 거기에 있는 현지 분들도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잘해요. 그리고 가면 알려주죠. 그럼요. 다 트레이닝 시간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다 괜찮지만, 단지 한국인이 인정받는 건 제가 볼 때 이거 눈치. 맞아요. 중요해요. 그거 되게 좋게 봐요. 외국인들이 엄청 좋게 봐요. 나조차도 그 외국인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입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딱 봐도 얘는 뭔가 함께 일하면 좋을 친구, 뭔가 믿음이 간다는 게 딱 보여요. 한국은 뭔가 그러니까 내일 끝나면 뭔가 함께 도와주는 게 몸에 뱉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외국 사람들은 진짜 되게 좋게 봐요. 그게 눈치를 그게 눈치인 거죠. 대령. 네. 이게 막 그렇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막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한 내 도움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눈치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분위기를 패치를 딱 네, 사고. 분위기를 보는 그게 한국 분들은 워낙에 뛰어나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걸 엄청 잘 좋게 보고 융화되기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나일 나 끝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땡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내가 아무리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이렇게 환자를 받아가서 차팅을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내야 차팅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른 애가 환자를 받아 입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긴 있어. 차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던져놓고 난 그냥 가서 도와주러 가요. 일단 우선순위가 급한 것부터 해주고 그쵸. 그다음에 왜냐면은, 해줄 수 그쵸. 있으니까. 이 친구가 또 입원을 또 정리를 해야 이 친구도 혼자서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지 병동이 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잘 돌아갈 수 있고. 시간에 맞게 또 맞아요. 뭔가 필요한 처치가 들어갈 수 있고 맞아요.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원래 스킬적인 면보다는 그런 것들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고, 어떤 흑인의 한 명은 진짜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애들이 또 경험을 또 내거 하고 끝 해봤어서. 그냥 이런 내거 하고 끝 이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음에 왔어도 그래도 사람이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병동에서 경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병원에서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할 줄 안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럼에도 너가 중환자실 처음 왔다고 해서 그냥저냥 네 것만 끝냈다고 그냥 앉아있는 애들을 좋게 보진 않아요. 내가 영어를 못해도 내가 좀 스킬적인 면이 부족해도 내가 한번 해볼게 라는 거를 좋아하지. 맞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완전 막 넘사 이런 거를 내가 막 할게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하겠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와가지고 뭐 콧줄을 꼽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할 수는 있으니까 물품 준비 같은 거 내가 좀 해줄 수 있고 한번 내가 꽂아서 도와줄 수 있고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선생님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맞아요. 그런 선생님들 진짜 그런 부분들을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캐나 지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걸 중요하게 본다. 네. 되게 근데 그거는 진짜로 그냥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 사회성 같은 맞아요. 사회성. 워낙에 서양 문화가 이제 개인주의가 심하잖아요. 그건 인정. 확실히 개인주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아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내가 쉬면 누군가가 나 대신 와야 돼 그런 거 뭐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도 가. 근데 여기는 내가 아파? 나 미안해 나 아파서 못 가 끝. 그냥 땡. 그거를 이제 물론 뭐 개인주의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픈데 내가 갔을 경우에 환자에 대해 환자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건 또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그냥 안 가. 저는 근데 이제 안 아파도 그냥 피곤하면 나 그냥 오늘 아파. 그런 경우 경우도 있지만 많이 봤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많아서 일하시기에는 너무 좋은 직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반 직장보다도. 근데 사실은 한국에서도 간호사들이 그 콧줄이라고 하죠. 액티브 하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근데 사실은 이건 의사잡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간호사잡이야. 난 이거를 의사가 넣은 걸 본 적이 없어. 진짜요? 유튜브를요? 그거는 의사잡인가 거기도? 그건 모르겠네. 여기는 사실은 의사잡인데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하긴 해요. 근데 근데 캐나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쭤볼게 연차 내는 거 네. 최대 얼마까지 내요? 휴가는요, 네. 처음에 일 시작하면 3주 나오고요. 3주. 1년에 3주. 1년에 3주. 1년에 3주. 한 번에 쓸 수도 있어. 한 번에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치 보이죠? 눈치는 안 보여요. 눈치는 안 네, 보여요? 왜냐면 일단 연차별로 잘라요. 그러니까 맨 위에가 먼저,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한국도 그러나요? 한국도 미리 만나서 이렇게 휴가를 확 짜고 그러나요?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랑 만나서 휴가를 확, 한 번에 1년치 휴가를 확 짜고 그래요. 아니요. 이게 병원마다 보통 다- 안 그래요. 보통 안 그래요. 조율하죠. 이제 너 언제 휴가 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알아서 그냥 1년치를 어떻게 미리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년치 휴가를 그 하루에 다 짜야 돼요. 그래서 한 2달 정도의 시간 시간을 계획을 세워야 그렇죠. 2달 정도 매니저가 간호사 한 명씩 일일이 만나서 연차별로 끊어요. 맨 위에부터 너 휴가 언제 갈 거야. 그래서 겹치면 끊는 거죠. 겹치면 이제 그러니까 한 주에 휴가를 쓸 수 있는 간호사 개수 명수가 있어요. 하루에 3명까지. 네, 그쵸. 겹치고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 가고 싶은데 이미 3명이 이미 여기 휴가를 쓴다고 하면 난 못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위에부터 자르기 때문에 눈치 볼 건 전혀 없고 단지 연차가 낮으면 크리스마스나 뭐 방학 때, 여름에 날씨 좋을 때 그런 때는 내가 휴가를 못 가죠. 연차에서 잘리니까. 근데 뭐 내가 항상 내가 막 10년을 일해도 연차 낮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게 연수로 안 가고 시간으로 가요. 시간으로. 몇 시간? 예를 네, 들어서 나보다 먼저 입사한 애가 있어. 걔는 파트타임이야. 일주일에 뭐 2주에 5일밖에 일 안 해요. 근데 나는 얘보다 1년, 2년 뒤늦게 입사했는데 나는 풀타임. 나는 2주에 10일이래.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일한 시간이 쌓이겠죠? 그러면 나는 얘보다 이제 위에 있는 거예요. 초과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면 나는 얘보다 연차가 높은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게 잘라. 확실하다. 그게 더 확실하다 사실은. 주마다 다른 게 아니라. 2시간 반이나. 그거는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그건 또 다를 수 있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그럼 처음에는 1년차 때는 3주인데 나중에는 4주도 돼. 휴가요? 네, 휴가가 어디? 그쵸. 몇 주까지 아마 돼요? 처음에 들어가면 아마 1년이고 제가 이번에 10년 아마 5년이 지나면 3년인가 5년 되면 4주고 이게 또 지나면 5주고 6주까지 받은 거 나눠서 같아요. 6주까지. 나눠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이제 6주인데 6주를 이제 뭐 여름에 그러니까 6주를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름에 그냥 7월부터 8월까지 6주를 그냥 다. 그리고 6주를 매년 받는 거고 유급 그러니까 다시 매년 6주에 유급 휴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유급이죠. 유급이죠. 매년 6주. 매년 6주. 3주든 4주든 매년 매년. 6주에. 매년. 그건 받아야 돼. 그렇죠. 돈 줘야지. 근데 그 휴가 기간에 또 일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돈 벌라고. 휴가를 벌라고. 못 썼어요. 돈으로 줘요. 그러면은 이제 막 연말에. 연말에. 아, 좋다. 돈으로 줘요. 네. 저희가 2월은 안 돼요. 못 쓰게 생겼어요, 지금. 돈으로 받으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뭐. 그렇지만. 돈으로 주고 진짜 근무 환경은 너무 좋죠.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불만이라면은 그냥 그냥 환자가 짜증난다. 뭐 일이 좀 바쁘네. 그 정도지. 뭐 동료들 사이에서도 크게 뭐 부딪히는 것도 없고 서로 사정 잘 봐주고 네, 미안해 고마워 다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실수해도 괜찮아 뭐든 해봐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환타가 아니라 이제 서로 태움 뭐 이런 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은 그런 걸 느꼈다고 해요. 나름 얘가 날 좀 태우는 것 같아. 이 선배 간호사가 날 좀 태우는 것 같아. 근데 웃긴 건 이제 본인이 진짜로 좀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뭐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 들어보면 뭐 그걸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한국 수위가 워낙 높으니까 네, 태움의 수위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영어를 하는데 저희는 영어가 좀 잘 익숙치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태운다고 나한테 태웠는데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태운 건지도 몰라. 오히려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은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 뉘앙스라는 게 속뜻을 있잖아요. 몰라. 네, 속뜻을 그런 어감이라든지 어떤 단어 선택에 의해서 이건 태우는 거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상대방이 오히려 더 답답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그 A라고 말하면 이제 나는 그냥 A인 거구나라고 그냥 나는 알아듣는데 사실 그의 의도는 B거나 C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단순해서 좀 편했다? 이 정도? 네, 오히려 맞아요. 그런 거